자, 썸네일이 있는 머리는 약간 리프컷 스타일입니다. 제 쇼츠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댓글에 질문 같은 것도 꽤나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세미 리프컷이라고 해도 제 기장에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리프컷에서 궁금한 것들은 어떻게 가르마를 탈 것이냐, 그리고 옆에 넘어간 느낌, 뒷머리 살고 이 뒷머리 이렇게 싹 예쁘게 내려가는 그 느낌, 그 뭔가 분위기가 생기는 옆모습을 만드는 그 느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아쉽게도 제 똥털을 좀 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고데기를 좀 사용을 할 거고요. 가르마를 넘기는 방법, 위치를 잡는 방법, 넓게 좁게 하는 방법은 이미 제가 영상을 다 찍어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시면 되고, 리프컷 스타일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적시고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너무 많이 봤죠? 그루밍 토닉 발라줄게요. 그루밍 토닉에 대한 설명은 드려야겠죠. 자, 그루밍 토닉이라는 건 드라이를 하면서 열을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발에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손상에 대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드라이 에센스로 나온 제품인데, 이 제품이 머릿결을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볼륨을 조금 더 잘 넣게 만들어줄 수 있고, 머리 모양이 잡힐 때 조금 더 말을 잘 듣게 해줍니다. 내가 볼륨이 고민이다, 혹은 내 머리가 내 마음 같지 않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필수로 좀 발라주시면 좋고요. 내 모질은 너무 얇거나 뿌리 문제 때문에 너무 머리가 잘 처진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리우젤의 서프 토닉이나 혹은 그라펜의 휘핑 토닉 이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힘있게 오랫동안 머리 볼륨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체감상 효과는 거의 비슷했어요. 머리 해볼게요. 요 정도 바르면 되고요. 100원에서 500원 동전만큼 바르시면 되고, 제 머리 기장 기준이고요. 뒷머리부터 털어서 바를 건데, 뒷머리부터 털어서 바르는 이유는 떡지지 말라고. 앞머리가 떡지면 답도 없거든요. 떡지지 말라고 바르는 거고, 털어서 바르는 이유는 안쪽 머리까지 골고루 발라주기 위함입니다. 아니, 제가 이 제품을 굳이 이렇게 종류를 다양하게 바르는 이유가 더 쉽다도 있고요. 사실 제가 손질을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모질도 참 희한한 모질이거든. 말 진짜 안 듣는 놈 새끼들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야, 니 정도면 말 잘 듣는 모질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잠깐만 딴소리 할게요. 이 딴소리가 끝나는지 적어둘게요, 이 위에다가. 제가 며칠 전에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니까 이제 전날에 밖에서 자고 제사를 지내러 들어갔단 말이죠. 그때 그냥 뭐 나는 스프레이랑 드라이기랑 뭐 롤빗이나 혹은 고데기만 있으면 되니까, 나는 손질 잘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머리를 해봤거든요. 저는 손질 잘하는 거 아닙니다. 몇 번 머리 손질을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머리 감고 똥털인 채로 갔어요, 제사를 그냥. 그렇게 끙끙대고 있으니까 이미 출발을 하고도 남아야 될 시간인 거야. 아니면 진짜 늦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머리만 감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똥털이 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똥모질 똥손이면 좀 쓰십시오. 진짜 좋아서 참. 자, 이제 드라이기로 당연히 말려줘야겠죠. 드라이기로 말릴 때 내가 너무 뜨는 모질이다 싶으시면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만 말려주시면 되고요. 내가 머리 볼륨이 고민이다 하시면 밑으로 말렸다가 들어가지고 뿌리 쪽에 열 주고 이렇게 몇 초 기다렸다가 내려주고, 이런 걸 좀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한쪽 머리는 가르마가 예쁘게 넘어가는데 반대쪽 머리는 예쁘게 안 넘어간다 싶으시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말려주다가, 내가 잘 안 넘어가는 쪽 머리 있죠, 그 머리를 잡아당겨서 열주고 시키고 열주고 시키고, 이거를 몇 번 반복해 주시면서 말리면 손질하기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지만 손질을 잘하고 싶다면 좀 필수사항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도 이미 찍어놨으니까. 네. 제가 귀찮아서 카드는 안 달겠지만 썸네일이라도 좀 넣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비면서 말릴 때 손톱으로 하면은 홍차가 당연히 나겠죠. 손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손끝으로.
그리고 저한테 커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커트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미용사분들한테. 미용사분들이 알짤딱하게 잘 알아들어주면 좋은데 웬만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가 전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진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처럼 머리를 자르고 싶으시면 제 영상이든 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래서 캡처할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면 반측 측면, 정면 반측 측면을 뭐 한 1초씩 정도 보여드릴 테니까 저 정도의 머리 기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캡처를 하십시오. 갑니다. 아마 1초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머리 손질을 해줄 건데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고데기를 써야 됩니다. 내 꼴을 봐. 내 머리 꼴을 보라고. 이걸로 어떻게 그렇게 샤라방방 약간 머릿결이 좋아 보이는 듯한 세미 리프컷 같은 느낌을 제가 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고데기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근데 똥털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굳이 안 펴도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그냥 머리를 펴기만 펴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드라이기, 손 뭐 이런 거 가지고 엔간함의 스타일링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저처럼 이렇게 똥털이라서 머리를 펴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 볼륨을 그렇게 굳이 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 고데기 사용하는 부분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류교정도 조금 해줄게요. 이거 매번 설명하는 게 자주 저를 보시는 분들은 피곤하실 수도 있겠지만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모류교정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머리가 한쪽으로만 휜다. 그러니까 이쪽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데 이쪽은 이쪽으로 안 가고 자꾸 일로 휜다라고 하시면 이 모류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류가 이렇게 앞으로 똑바로 내려와 주면 제가 원하는 대로 머리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옆쪽에 보시면 완전 뿌리가 꺾여 있죠. 뿌리가 꺾여 있기 때문에 이쪽 머리가 이렇게 나면서 말을 안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세한 원리는 필요가 없으실 거니까 그냥 교정하는 방법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모류 교정이 필요한 부분을 한 1cm 정도를 빗어요. 1에서 2cm 정도를 빗고 나서 옆으로 돌려주고 열을 주고 나서 빼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살짝 빗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간 다음에 드라이기 약퉁 있죠? 약퉁으로 열을 쭉 이렇게 충분히 준 다음에 옆으로 살짝 옮겨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식혀주시고 나서 한 3에서 5초 정도 충분히 식혀주시고 나서 옆으로 쭉 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전 옆으로 누워있던 모류가 약간 앞쪽으로 온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머리를 조금 더 할 때 편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머리를 좀 펴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데기를 180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꼬여있냐? 이게 제 심성처럼 줄이 너무 꼬여있네요. 섹션을 나누고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섹션을 나누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학생 때도 모든 과목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그 어떤 과목도 점수가 뾰족하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 과목에만 올인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애들 한 과목은 진짜 잘하잖아. 저는 수학이었거든요. 그게 그 과목은 엄청 잘한다고 걔가. 그것처럼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왜? 잘 못하니까. 그래서 찝어주는 겁니다. 하나씩 집중하려고 앞머리를 빼고 전부 다 이렇게 뒤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머리를 잡아주세요. 뭐 한마디로 올라가서 U자를 그리네 뭐네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너무 어려워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앞머리만 빼고 뒤로 다 넘겨주세요. 앞머리를 잡고 앞으로 쭉 한번 뺍니다. 그리고 두고 잡고 45도에서 90도 정도 꺾어서 또 뺍니다. 이렇게 해주면 뽕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머리를 1층 단, 지금 앞머리 단을 다 펴줄 거예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쭉 빼고 잡고 쭉 빼주시면 됩니다. 다시 쭉 빼고 여기 머리가 연기가 많이 나는 쪽은 물이 묻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땀을 방금 흘려가지고 물이 묻어서 그렇거든요. 연기가 많이 났다는 건 그만큼 머리 결에 데미지가 많이 갔다는 거니까, 그렇다는 뜻은 머리를 덜 말리고 고데기를 하게 되면 머리결에 손상이 엄청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옆머리 단은 웬만하면 펴주세요. 옆머리 단은 이 얼굴이 미친 듯이 길지 않다 싶으시면 그냥 펴주시면 됩니다. 옆머리 단은 일자로 내려서 펴주시면 돼요. 이 다음 단도 그냥 똑같이 해줄 거예요. 이마랑 정수리 중간 부분 있죠. 중간 부분을 이렇게 잘 할 필요 없어요. 대충 나눠주세요. 중간쯤이다 싶게 나눠주셔도 돼요. 그냥 어쨌든가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펴주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안 펴진 부분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다 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고 쭉 가서 피고 다시 잡고 쭉 가서 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대로 식혀주시면 되고, 또 이쪽도 똥털 같은 것들을 싹 다 펴줄게요. 잡고, 그러면 머리는 얼마나 잡아야 돼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머리는 2마디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2마디 정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고 잡고 피고 다시 한번 뜨거워라요. 제가 30분 뒤에 또 미팅을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통화로 좀 오늘 급해 보여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한,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컨설팅 고객을 위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미팅을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나머지 머리를 다 내려줍니다. 2층 땅까지 다 했으니까 나머지 머리도 똑같이 다 펴줄게요. 한 마디 정도 잡고 쭉. 근데 이거 마음 급하다고 이 고데기 하는 과정을 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천천히 안 빼고 빨리빨리 빼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가 그 머리 고데기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똑띠 하시는 게 좋아요. 쭉 빼고 한 번 더 쭉 빼주시면 되고, 급하다고 바바바박 하다가 저처럼 외모 강박 있는 사람들은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빼주고 잡고 내리고 쭉쭉쭉쭉쭉 해주는 겁니다. 똥털이 거의 사라져가죠. 쭉쭉쭉쭉 빼주시고. 근데 솔직히 지금 저는 펌을 한 상태라서 의도된 곱슬이지만, 의도되지 않고 내가 그 곱슬이 싫었던 분들은 이 정도만 해주셔도 솔직히 엄청 내 머리가 이렇게나 정갈할 수 있다니 감동입니다 이럴걸 진짜로.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번 영상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의 한 30분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설명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여러분들은 좋은 거니까, 제 채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자, 뒷머리도 똑같이 할 겁니다. 뒷머리도 위에 머리 안 보이지만 위에 머리를 한 2마디 정도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잡고 뒤로 쭉 빼주고 다시 꺾어서 쭉. 이거를 다른 유튜브를 보시면 미용사분들이나 머리 손질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나 선천적으로 머리를 너무 잘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막 이렇게 해서 막 굴려서 빼고 앞으로 굴렸다가 밑으로 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특수한 머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따라 하시기 힘드시니까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단순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규칙화, 단순화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도 실제로 머리를 좀 이렇게 해요. 뭔가 표현하고 싶은 머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대로, 그대로. 그래서 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머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싶으시다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저 이대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머리를 다 펴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머리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 들어갔으니까 이제 얘는 그만 쓰고, 이제 보통 사람 머리 상태, 보통 망곱슬인 분들 머리 상태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드라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떤 식으로 오늘 머리를 할 건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볼게요. 가마를 나눠줘야겠죠. 가마를 나누는 방법은 제가 678만 번 정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머리를 넘겼을 때 코끝에서 올라간 부분 5대5, 눈끝에서 올라간 부분 6대4, 눈알에서 올라간 부분 7대3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5대5에서 7대3은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내가 여기가 넓다 싶으면 5대5로 점점 오시면 되고요. 여기가 길다 라고 하시면 7대3으로 점점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느낌 가는 대로 머리를 할 거기 때문에 대충 나눠진 이 부분쯤 한 6대4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쯤에서 머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하시고 가르마 위치 바꾸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가마를 나눠주세요.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부터 할 손질법을 그대로 하시면 5대5 가르마를 하실 수 있고, 7대3으로 나누면 7대3 가르마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6대4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리프컷을 하신다면 7대3은 조금 빡셀 수 있어요. 한쪽 모량이 너무 작아지고 한쪽 모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엔간하면 한 6대4 정도로 나눠주시는 게 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리프컷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 안쪽에 볼륨을 줄 거예요. 볼륨을 줄 건데 어떻게 해줄 거냐면 중지 약지를 가르마 시작 지점에 넣어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잡은 뒤에 여기다가 열을 주고 팔꿈치를 내 몸통으로 붙여준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팔목을 꺾어주면 머리를 이대로 잡고 빼볼게요. 제가 손을 빼보면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열이 들어간단 말이죠. 잘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열이 들어가서 씻게 되면 이만큼의 볼륨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머리에 이만큼의 볼륨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고 예쁜 가르마의 시작점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집어넣고 잡고 들고 잘 주고 꺾어줘. 이런 식으로. 여기랑 완전 다르죠? 여기는 안 보이네, 가려서. 여기랑 볼륨이 완전 다르죠? 이 볼륨을 잘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집어넣어요. 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꺾어주세요. 꺾어서 앞으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쪽도 볼륨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쪽도 볼륨이 잡히고 이쪽도 볼륨이 잡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로 조금만 넘겨주세요. 왜냐하면 넘어가는 이 결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넘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막 넘겼는데 여기 결감이 조금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런 느낌을 계속 내줄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뒷머리가 진짜 리프컷에서 중요하거든요. 완전 여기는 처져 있고 여기는 붙어 있고 여기는 또 볼륨이 들어가 있고 여기 또 약간 떠 있잖아요. 제대로 안 붙어 있잖아요. 이러면 옆에서 봤을 때 리프컷 느낌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저분하게 기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면 위에 머리를 떠요. 떠서 저도 안 보여요. 저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 화면으로 옆모습 보면서 하고 있어요. 얇게 떠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얇게 뜬 머리를 쭉 빼주시잖아요. 빼주시다가 끝점까지 와요. 이 상태에서 굴려요. 이게 처음에는 한 손으로 못 굴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양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굴려요. 그 다음에 열을 주시는 겁니다. 골고루 열을 주고 식혀주시면 뒷머리 뽕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부분 때문입니다. 여기 뒤통수랑 뒷머리, 목이랑 이 사이에 볼륨이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예쁘고 더 리프컷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이 머리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열을 주고 이걸 대줄 거예요. 근데 여기 대지는 여기 위치가 애매하실 수 있잖아요. 그 위치는 어디냐면 목이랑 뒤통수 뼈랑 경계에 대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쓸다 보면 목이랑 뒤통수 뼈랑 경계가 생깁니다. 이 경계에 대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열을 주고 나서 des잖아요. 그 경계에. 그리고 나면 식힐 때 살짝 위로 올려서 식혀주시면 훨씬 더 착 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주고 잡고 들고 시켜주면 착 붙어요. 아주 이렇게 되면 뒷머리가 조금 더 이상적인 형태가 되죠. 이거를 여기도 하고요, 여기도 하고요, 그리고 완전 뒤에도 한번 해주는 총 3번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 착 붙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야 옆에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차르르르 넘어가는 느낌, 트렌디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리프컷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앞머리 기장은 어떻게 하든가 가르마 스타일로 탈 수만 있으면 돼. 리프컷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옆에 그 리프, 나뭇잎 같은 느낌을, 결감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느낌, 그리고 이 뒷머리 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프컷 손질을 정말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난 리프컷을 손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리프컷 같지 않고 그냥 뒤통수가 절벽이나 아니면 뒷머리를 신경 쓰지 않은 가르마 느낌이라고 느끼는 것도 이 포인트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정말 잘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말을 하면서 지금 머리가 또 다 쳐져 버렸죠? 제가 이딴 모질이니까
모질 운운하지 마시라고요. 예? 자, 이 다음에는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제품, 이 그라펜 스프레이를 쓸 겁니다. 어떻게 해줄 거냐면, 저번에 가르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르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뿌리 쪽 볼륨이에요. 특히 가르마 시작점 뿌리 볼륨. 거기가 죽어버리면 머리가 볼품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가르마 스타일 자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사수를 해주셔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들고 뿌리 시작점을 잡고 들어주세요. 어떻게 들어도 상관없어요. 뭐 손가락을 넣고 들든 상관없어요. 잡고 들고 나서 살짝 뿌려주고 난 뒤에 그냥 내려줄 겁니다. 쭉 들고 쭉 이렇게 다시 뺐어.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스프레이 뿌릴 때도 꾹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살살 누르라고. 살살. 그러면 살살 나가니까. 들고 뿌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위로 쓸어서 놔주시는 거예요. 쭉 해서 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뿌리부를 한 번만 더 임시 고정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머리가 점점 잡혀가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내 지금 머리랑 내가 원하는 사진 머리랑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가면서 보시면서 뭐가 이상한지를 아셔야 예쁜 머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교해보시면서, 저는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이 없기는 하지만 저는 제 머리를 알고 있으니까 아, 여기 윗 볼륨이 너무 처져 있네. 그래서 위에 볼륨 살리는 법은 손가락 갈고리 살짝 빗어주고 잡아주고 들어서 안쪽 머리에다가 뿌려주시고 내려주십니다. 이러면 옆에 볼륨이 조금 잡히죠. 이게 완성이라는 게 아니라 약간 볼륨이 잡히잖아요. 이러면서 머리를 보는 거예요. 이쪽도 똑같이 안쪽 머리에다가 뿌려서 볼륨을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위쪽 볼륨을 잡아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이 옆쪽 볼륨이 또 너무 많이 잡혔는 것 같은 거야. 이런 거를 천천히 하나씩 보면서 손질을 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너무 뜨잖아요. 이런 걸 계속 봐야 된다. 예쁜 머리를 많이 보는 것도 정말 손질을 잘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정면에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혔을 거예요. 아까 왜 밸런스가 안 잡혔냐면, 제가 위쪽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머리를 그냥 똑같이 펴게 되면은 이쪽 볼륨이 꺼지면서 머리가 좀 어색해집니다. 그거를 잡아준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러면 저번 가르마 머리랑 너무 비슷해지긴 하는데 그냥 손질 보면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이거 어떡하니?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얻을 수 있는 팁을 조금 제가 머리를 쥐어 짜서라도 좀 더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뒷머리 볼륨도 오늘은 리프컷 느낌이 조금 더 나야 되니까 뒷머리 볼륨도 조금 더 살려줄게요. 그럼 이 옆에서 보시면 약간 리프컷 느낌 나잖아. 자, 이런 식으로 머리가 잡히면 굉장히 밸런스 있는 머리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 이 다음에 제가 그래 얻어가실 수 있는 거 하나는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잔털들 좀 보이시죠? 똥털들, 이런 똥털들, 이런 거 잡는 거 저번에는 못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스프레이 가스형이든 액체형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여기 문제가 되는 부분 있죠? 저는 한 이쪽 부분 정도 되겠죠? 이 부분에다가 뿌려줘요. 살살. 그리고 나서 여기를 허공에 빗질을 하듯이 잔머리에다가 빗질을 해주면 고데기가 좀 덜 된 곳이긴 한데, 또 이런 식으로 똥털이 싹 사라집니다. 방금 보여드렸지만 뭐 다른데 똥털이 제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화면에는 많이 잡힐 수도 있어요. 이런 똥털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허공에 빗는다. 그 똥털들만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준 뒤에 빗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여기 볼륨이 좀 죽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스타일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볼륨이 계속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피드런을 하는 거야. 헤어스타일 스피드런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야, 머리를 매일매일 하려면. 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잔머리 처리하는 법 모르죠? 모르지? 아, 손으로 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이거 해놓은 거 다 망치잖아요. 이런 걸로 해줘. 이거 말고 이 뒤에 걸로 이렇게. 이거 은근히 개꿀팁입니다. 열심히 머리 해놨는데 이거 하나 쓱 했다가 와다닥 머리 다 넘어가고 이러면 개빡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쓱 넘어가다가 결감이 잡히면서 싹 내려가는 이 리프 느낌, 이 느낌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 스타일을 하실 때 커트를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머리 뒷부분, 여기를 좀 가볍게 커트를 꼭 해주셔야 조금 더 머리 손질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아니면 아무리 눌려놔도 여기 숱이 많으면 지금 저처럼 계속 이렇게 쑥쑥 올라오거든요. 숱이 많아서 올라오는 거는 뿌리를 아무리 꺾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 느낌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조금 가볍게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뒷머리랑 옆머리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옆에 머리는 사실 약간 지저분한, 귀에도 약간 살짝 덮이고 좀 넘어가고 이런 느낌이 요즘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디한 느낌이라서 끝에만 살짝 잡아주고요. 너무 정갈하지 말고 끝에만 살짝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또 손에 스프레이 뿌려서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싹 빗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되겠죠. 뒷머리가 붙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쁘게 쫙 넘어가는 리프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옆머리는 제가 잘랐답니다. 쩔죠? 이 상태에서도 마무리를 그냥 이런 식으로 뿌리셔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꼭 액체형 스프레이를 해주거든요. 저는 또 볼륨도 좀 잘 쳐지고 바람도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타입이라서 여기가 중요하니까 저는 액체형 스프레이를 뿌려줄 때 뿌리 부분에 한번 뿌려준 뒤에, 그 다음에는 머리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강박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뿌리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커트를 조금 더 리프컷에 맞춰서 제가 했다면 조금 더 머리 모양이 예쁘게 나오긴 했을 겁니다.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끔 댓글 보면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야, 직장인이 그걸 어떻게 매일 처하고 있냐, 니처럼 다들 시간이 남아도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언제 직장에 이 머리를 매일매일 하고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 특별할 때 하고 가세요. 그러면 시간 많을 때 하고 가세요. 뭐 내가 맨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양반이네 진짜로. 아무튼 최대한 이제 질문 주신 부분들을 답변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거고, 좀 더 머리를 길러가지고 리프컷을 진짜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은 진짜 리프컷 손질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세미 리프컷 같이 그냥 리프컷 맛만 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머리 기장이 길었을 때 필요한 팁들이 있습니다. 물론 찍어놓긴 했지만 좀 리뉴얼된 버전으로 다시 한번 들고 오도록 하고요. 지금 요즘 좀 하고 있는 게 조금 많습니다. 채널도 하나 새로 오픈했고요. 공구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컨설팅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미팅 자체가 뭐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100% 확정은 아닌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한번 꺼내볼 거는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서울에서 저희 연계 미용실이죠. 여기 포뷰트 맨즈예요. 이쪽이랑 조금 더 연계 미용실로서 우리들이 같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패션이든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 만나서 해주시나요? 오프라인 컨설팅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조금 해볼 수 있다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을 줘가지고 웹 디자인이 거의 다 끝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이트도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영상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 추천템들이 모여 있고요. 그 추천템이 지금 최저가인지 아니면 지금 평균 정도인지 아니면 최고점인지 고점이 저점인지 볼 수 있는 그 그래프 같은 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으로든 아니면 오픈 카카오톡으로든 고민을 참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 모여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컨텐츠를 고민할 때 이거 있었는데 저거 있었는데 이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한테 사연을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한 번에 모아서 보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연을 보내는 기능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초쯤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걸로만 계속 연구를 하고 본적으로 할인을 좀 해드리는 거든 아니면 체험적으로 해드리는 거든 혹은 다양한 고민거리를 해결해 드리는 거든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영상이 가끔 좀 늦더라도 혹은 라이브가 좀 늦더라도 휴방을 좀 하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에?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좀 많이 사줘. 제발 많이 사줘. 아무튼 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리프컷 스타일을 한 3년 전부터 계속 해오면서 얻은 꿀팁들을 오늘 이 영상 안에 다 녹인 거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